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3년 내 한국형 스페이스 X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민간 우주기업 주도 하에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의 수혜를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올 한 해 부진했던 엔터주. 하반기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빅4 엔터사의 전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국내 정유, 석유화학, LPG 섹터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 도움 주실 두 분의 자문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김정훈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주식이 궁금할 때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주산업 이슈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그냥 먼 미래산업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아주 투자 산업처가 됐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네, 우주항공청이 지난달에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 10월 13일에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인 스타쉽, 이 스타쉽이 어떤 우주선이냐 하냐면 달과 화성의 탐사를 목표로 개발된 우주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우주선이 이 발사대로 성공적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큰 주목을 현재 받았습니다. 이 스타쉽은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우주선인데 이 때문에 국내 관심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출범했던 우리나라 우주항공청도 3년 내에 이 한국형 스페이스X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소모성 발사체는 다르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이 재사용 발사체를 사업을 발표를 한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이 관련 분야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 산업에서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젠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쪽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네, 우주항공 세터는 이제 정부 주도 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인도, 러시아 등 우주항공 관련 섹터의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정부 주도 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선 효과도 기대해 볼 여지가 좀 있나 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중국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7년 민간 우주 항공을 목표로 해서
상업용 로켓 발사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미중 경쟁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저궤도 위성의 성장성을 좀 고려해 본다고 그러면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트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중국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우주 산업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전선에 뛰어드는 건데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가요? 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이 내년 2월에 사업을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이 참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는? 네. 이렇게 디데이가 잡혀 있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우주 산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이런 관련 기업들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성과가 나는 어떤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보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성도 높지만 그만큼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그런 시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잠시 후에 김도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최선호주 공개할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먼저 김정훈 자문역께 관심주, 뭐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쪽 주시하세요? 뭐 최근에 뭐 여러 종목들이 상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이 있지만 셀트레이 아이와 HVM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레이 아이는 수출 증가 및 자회사 수익성이 개선으로 2026년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체 개발 위성인 스페이스 I-T로 인해서 2025년 말부터 영상 데이터 수출과 함께 2026년 위성 완제품 수출이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HVM 같은 경우에는 소수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금속 제조 기술을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 장비 부품에서 첨단 금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우주 산업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크게 조금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HVM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요 업체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에 대한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 글로벌 서비스인 위네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25년 지상용 안테나 부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면서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와 함께 연구 인력 효율화로 인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의 관심주로 수출 등의 기대치가 있는 종목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 드린 대로 이번에는 김도연 자문역의 최선호 주지역 마스터픽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연 자문역님,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스터픽은 바로 이 세계적인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원 정도가 좀 안 되는데 3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무려 22조 원이나 됩니다. 오, 시총 대비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당연히 참여를 하는 기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년에 이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이 기업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 기업인 만큼 우주 항공 섹터에 대해서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했다 합니다. 지금 김도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종목명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 공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는 이 방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산을요? 네, 오. 원래는 당초에 내년에 계약이 예상됐던 이 필리핀 쪽 수출 사업이 최근에 좀 그친 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필리핀 쪽이 기존 계약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 전체 계약의 규모는 1조 원을 좀 넘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동 쪽도 연내 1조 한 7천억 정도 규모의 어떤 수출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기업은 이 납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기 때문에 매출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커지는 주가 상승 기대감입니다. 올 한 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배나.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한 20%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한 10% 정도 좀 올랐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해외 수주가 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내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우주 관련 분야에서도 M&A를 진행하면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어떤 포인트들이 과연 긍정적일까 그 힌트 몇 가지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투자 정보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유할까 팔까 항상 그 갈림길에 놓여 있으시죠. 그 답답함을 두 분의 자문력과 해소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 주시고요. 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차례차례 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보유하신 분의 그 사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 김정훈 자문형님께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여쭤볼게요. 보유를 할지 말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는 일단 보유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보유로? 예.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나왔을 때는 매도를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살펴봐 드리면은요. 파트너 룬드백의 양호한 실적과 2024년도 가이던스가 상향 발표됨으로 인해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 207억 원, 영업이익이 15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의 양호한 모습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로 의견을 좀 드렸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인 한 22,700원 근처 내지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해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적 구간까지 지금 잡아주셨고요. 또 한 종목이 있죠. ABL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법이 좋다 보세요? 최근에 이 종목이 조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매도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ABL 103은 현재 임상 실험 일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재무 구조상으로 좀 볼 때 부채 비율이 127% 그리고 유보율이 121%로 현재 임상 실험이 앞으로 진행이 계속됨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이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 시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10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조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4만 원 이상에서 2차 4만 2천 원 돌파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종목 보유하셨던 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봤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입니다. 32,000원에 매수하신 분이세요. 비중이 높네요. 70% 가지고 계시고 중장기적 전망이 어떤지를 지금 궁금해하십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 보세요. 네, 저는 이 D&D 파마텍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유하자. 네. 네. 다만 지금 이제 비중이 70%니까 비중이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높죠. 네, 이것도 좀 인지를 해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도 좀 긴밀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메세라에 기술이 이전된 DDO ES가 올해 미국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바로 임상 일상을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이 개시가 된다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메시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 임상 이상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D&D 파마텍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지난달에 정고점을 한번 갱신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일단은 이 정고점 부근인 53,5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큰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 그런데 혹시라도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이 61선 부근, 61선 부근에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61선 부근인 37,500원, 이 37,500원 이하로 좀 빠지게 되면 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비중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니까 이 점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첨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첨보 109,352원에 지금 뭐 들어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주식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뭐 어떻게 좀 따져보셨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좀 거의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보유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2025년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56% 그리고 영업이익이 123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내년도 1분기와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배터리 소재 매출 중에서 최대 아이템인 F전해질의 주요 고객으로 중국 전해질 상위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유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좀 평단이 되게 높으세요. 들어가신 금액이 좀 높으시죠? 예, 그래서 네. 평단 자체가 높으시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5만 원 지지를 좀 확인이 중요해 보이고 만약 5만 원대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일부 비중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좀 낮춘 다음에 121선 이동 평균선인 6만 5천 원 선 이상에서 추가 매수한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의 주가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개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첨보를 봤는데 2차 전지주를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제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네. 이 결과로 뭐 어떤 판도가 예상되시는지 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면서 뭐 IRA의 어떤 뭐 폐지나 축소 이러한 부분들 특히 자국에 대한 어떤 특히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보호 무역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아직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그런 그 큰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다가 네. 그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 종목에 대한 진단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현명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